인도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약 2배, 100% 성장한 12조 원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인도의 그 대표 지수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도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대표 지수로는 니프티 50이 있고요. 선섹스 30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 니프티 50이라고 하면은 인도의 NSE라고 하는 내셔널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인도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 상위 50개 기업을 추종하는 지수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거를 추정하는 ETF가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ETF가 두 종이 상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니프티 50 추정하는 ETF고요. 그 다음이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도 있어요?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사실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투자 ETF도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는 스몰 캡, 라지 캡, 그리고 여러 섹터별로 투자할 수 있는 13가지 종류의 인도 투자 ETF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도 투자 ETF라고 하면은 바로 인다입니다. 운용 자산 기준으로 가장 높고요. 가장 많은 ETF인데요. 바로 블랙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다에 필적할 만한 ETF라고 하면은 플린이라고 있습니다. FLIN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ETF가 2018년도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운용 자산으로는 사실 인다 대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인데 실제 운용 수익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ETF가 인다 대비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운용 수수료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대략 0.46%, 0.5%가량 낮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0.5%, 0.46%는 작지 않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듣기로는 인도에 그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도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라고 하는 인도 최대 기업인데요.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의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최대 부자인 무케시 안바니가 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의장이자 CEO로 있고요. 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모태라고 하면은 무케시 안바니의 아버지 디루바이 안바니가 1960년대에 설립한 섬유회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부분은 크게 보면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유 석유화학, 두 번째는 디지털 통신, 세 번째는 바로 리테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정유 석유화학 사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유 가스 사업 부분부터 석유화학 사업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정유 사업 부분에서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1999년도에 구자라트주 잠나가르에 정유 시설을 처음 가동을 시작했고 현재는 124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도가 디젤, 가솔린 등의 정유 제품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정유 석유화학 부분이 전체 에비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도 90% 수준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50%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디지털 통신과 리테일 사업 부분의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 디지털 통신 서비스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에서 디지털 통신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지오 플랫폼이고요. 지오 플랫폼은 자회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을 통해서 2016년도 9월달 이동통신 서비스를 첫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모았고요. 현재는 4억 명이 넘는 인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업입니다. 서비스 출시 6개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도 매출액이 6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약 2배, 100% 성장한 12조 원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에비타의 성장은 15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이
지오의 에비타 마진은 약 50%입니다. 우리나라 SK텔레콤의 에비타 마진이 30% 초반임을 감안하면은 이를 크게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오 플랫폼의 글로벌 기업 간의 협력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오 플랫폼은 2020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지분 33%를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해서 약 23조 원을 확보를 했고요. 동시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그룹 전체로도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8조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개선시켰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간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메타와 구글인데요. 메타는 인도에서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이 SNS와 메신저 부분에서 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4억 명이 넘어요. 메타는 인도가 메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가입자 수가 많은 국가이고요. 가입자 4억 명이 넘는 이 왓츠앱의 지오 플랫폼의 이커머스 플랫폼 지오 마트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1위 식료품 배달 기업이었던 블링킷이라든지 빅바스켓의 1일 활성 유저수를 탑재된 지 1년 만에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협력 관계가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두 번째가 구글과의 협력입니다. 구글은 이 지오마트, 이커머스 플랫폼에 지금 입점되어 있는 상점주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지오폰 플러스라고 하는 지오와 구글과 협력해서 만든 스마트폰을 인도 최저가 스마트폰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 플랫폼은 더 이상 디지털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에도 진출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빠르게 지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비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7년도 전체 에비타에서 지오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수준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주요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은 릴라이언스 리테일, 소매 사업이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리테일은 우리나라 이마트와 같은 매출액 매장 면적 내 인도 최대 소매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 에이지오 지오마트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핵심 소매 상품, 식료품, 의류, 전기전자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매출에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 차지하는데요. 릴라이언스 리테일의 이 매출 성장률이 지난 6년 동안 6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도의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이 소매 시장의 성장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소매 상품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2위 업체인 퓨처 그룹과의 차이도 대략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위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릴라이언스 리테일의 성장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전체 에비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도 4%에서 2021년도에는 1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를 보면은 앞은 정유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이끌고 D는 디지털 통신과 리테일 사업 부분이 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신규 사업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데요. 지금 약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구자라트주 잠나가르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 단지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2030년도까지 10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목표고요. 인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워낙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수익 관세도 워낙 높기 때문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경쟁력 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도부터 이 부분에서도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도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전체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재 120조 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에비타 마진은 약 17%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동안 매출액, 에비타 모두 각각 15%, 에비타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더 이상의 성장을 각각 연평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당률은 높지는 않지만 주당 배당금을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고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목할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런던 증권거래소 인터내셔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통해서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DR 한 주는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2주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거 소개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인도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고요. 이 엄청난 자산 규모도 증명을 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 증권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인도 현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올 하반기 때 론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게 실제 론칭이 된다 그러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올 하반기부터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 30년 전? 그 네. 정도 이제 규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인당 GDP가 2,000불 초반이니까요. 네. 우리나라 2,000불 초반이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인도의 삼성전자급의 그런 기업인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30년 전부터 어떤 뭐 택시 기사분이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를 사모아가지고 결국 이제 부자가 된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름이 잠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지금과 같은 입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1등 주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본다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모은다면은 나중에는 또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선 현재로서는 재무 건전성도 아주 우수해 보이고 이렇게 큰 규모 회사가 사실 연평균 15%의 성장을 매년 증명했다는 것 자체가 경영 능력, CEO의 능력, 매니지먼트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을 통해서 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DR 투자를 해서 직접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그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똑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DR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예탁 증서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반기에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몇십 년 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으신다면은 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에서 일했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과의 소통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산업혁명 수준으로 변하고 있는 인도 경제 변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했고 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런 인도의 변화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제가 실제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제가 오늘 못했던 주목해야 될 산업과 기업 그리고 인도에 어떻게 투자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10억이 열린다라고 하는 책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국내 최초 인도 투자 관련 책이니까요.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뭐 정말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확실한 거는 뭔가 관심이 엄청나게 쏠려 있는 곳에서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덜 알려져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한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 2배, 3배 엄청나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인도 투자 정말 생소합니다.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대표님의 말씀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최근 출간하신 책 그리고 자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꼭 방문하셔서 인도 투자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